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저는 솔직히 AI로 조작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님이 쿨병 걸린 젊은이들이 미국 주식을 사서 달러가 올랐다 라고 하셨습니다. 환율 폭등 원인은 서학개미 때문이다 라고 아주 깔끔하게 국민 탓을 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하버드 경제학 박사의 이력도 화려하신 분께서 이렇게 단순하고 황당한 논리를 내놓으신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유를 진짜 몰라서 이러실까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꼈습니다. 권력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고 있냐고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확장 재정, 즉 돈 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상하게도 젊은 사람들이 해외 주식 사서 그렇다고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시중에 풀린 돈 M2가 사상 최대입니다. M2가 뭐냐면요. 현금, 2년 미만 예적금 등 한마디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 유동성이 아주 높은 돈을 말합니다. 9월 기준 M2가 무려 4,430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8.5%가 증가했는데요. 이 증가폭은 2022년 6월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최근 6개월 동안 M2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펼쳤을 때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돈이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고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환율은 오르고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대체 왜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지금 정부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쿠폰을 비롯해서 각종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시중에 더 돈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환율 상승 압력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유동성 증가가 여러 부작용을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원화 약세, 환율 상승입니다. 지금 환율 1470원대, 1990년대 이후 거의 환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줄면서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것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 이건 보조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이 향후 4분기 동안 약 0.9% 상승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데 돈까지 더 풀리면 당연히 자산인 부동산은 더 뜨거워질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 정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결국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풀면 부동산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뛰고 물가가 더 오릅니다. 반대로 부동산 안정과 환율 안정을 원하면 돈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줄이면 경기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결단을 지금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뭐라고 말하냐면 M2가 늘어난 건 새로운 돈이 풀린 게 아니라 기존에 쌓여있던 유동성 때문이다. 확장 재정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흐름이 더 길어지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부동산 환율 안정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두 과제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두고 환율 폭등의 원인을 서학개미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쿨해 보이려고 유행처럼 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단순화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러 환율이 계속 튀니까 정부가 국민연금, 수출기업, 증권사까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 이 환율을 잡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하니까 해외 주식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도록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각종 수수료나 무료 이벤트 같은 걸로 해외 주식 투자를 과열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적절성을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데 어쨌든 수출 기업에 대한 조치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요즘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아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라고 정부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쌓아두는 건 미국 투자 계획이나 자체적인 환율 전망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일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합니다.
달러를 쌓아두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너 달러 얼마 벌었냐? 얼마나 환전했냐? 자료 제출해라. 환전 잘하면 대출 더 해줄게.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 저는 싶습니다.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대책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문에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해외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추가적인 달러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그만큼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가장 큰 달러 수요자 중 하나이니까 이 흐름을 시장 밖으로 빼놓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국민연금이 한국에서 가장 큰 달러 수요자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주식이 1위예요. 국내 주식은 3위로 밀려 있고요. 그것도 2025년 9월 기준인데 지금은 비중이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해외 투자를 누가 얼마나 늘렸는지 데이터를 보니까 더 웃깁니다. 개인 성학개미가 해외 투자 74% 늘리는 동안 국민연금은 무려 94%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쿨해 보여서 미국 주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멋있어 보여서 미국 주식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공적연금은 미국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수익률이 높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왜 미국 주식을 살까요? 이것도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한국 부동산과 자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포기한 세대, 한국 경제 구조와 정책에 대한 불안,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시장의 장기 우상향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노후 대비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 더 사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은 역설적으로 해외 주식을 많이 들고 있을 것이다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기사를 봤는데 해외 주식 41억, 자녀 유학비 20억 기사가 뜨더라고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깨닫습니다. 정부가 뭐라 하든 간에, 언론이 뭐라 하든 간에, 총재가 뭐라 하든 간에 결국 내 노후, 내 미래, 내 자산은 내가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달러 사고 미국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부 말도 걸러서 들어야 하고 언론 기사도 걸러서 봐야 하고 뉴스조차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뉴스에 나오면 진짜겠지, 팩트겠지 라고 믿었었는데요. 요즘은 그걸 그대로 믿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환율 이슈를 보면서 진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공부하고 내가 직접 데이터를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시대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튜브의 순기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실패하고 자기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권력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거든요. 그냥 진짜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스크를 짊어진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고 걸러서 보고 비교하면서 판단하세요. 사람들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언론도 똑같아요. 자, 결론은 너무 단순합니다. 저는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높여갈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전 다 하고 있지만 점점 더 해외 주식으로 비중이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전 기회가 되면 해외 주식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 진짜 누구도 제대로 말 안 해주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제 블로그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놀러와 주세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을 너무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똑같이 현실적인 이야기, 진짜 필요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